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변해간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를 버리면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러다가 좌절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없애버리곤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인생도 조화롭고 평화로워진다. 다음의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당신과 가까운가?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이 두 가지 믿음은 각각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잠재의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른다. 즉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한하다. 왜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라고 믿어야 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우주의 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내가 인생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여러 번 되뇌이면 내 삶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매우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울 것이다. 나는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화가 나면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믿으면 인생의 좌절만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연인이나 직장 상사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왔는가. 너는 정말 멋져.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다.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이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두려움과 정형화된 인생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지금의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선택한다. 우리는 스스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시켜줄 특별한 교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를 선택한 다음 이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특정한 부모를 찾았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에 맞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같은 경험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왔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내 생각에 당신이 같은 경험을 반복한 이유는 그 경험이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했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문제가 얼만큼 인생을 위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당신이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만약 나이가 많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했던 생각과 말에 따라 이 모든 경험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힘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을 떠올려 보라. 그 생각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지금 이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기 바라는가?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경험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기 혐오조차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혐오하는 것이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은 현재에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은 병을 불러일으킨다. 이 네 가지 감정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생긴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진다면 세상에는 비난받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은
단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모든 질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는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라는 구절과 아플 때마다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여기에 좀 더 붙여서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제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용서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알 필요는 없다. 단지 기꺼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은 우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은 잘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그들이 그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지, 돈이 없어서인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인지, 창의력이 부족해서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여태껏 다루어온 문제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만약 당신이 어렸을 때 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믿도록 배웠다면 항상 무슨 일에서든지 맨 마지막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항상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혹시 어린 시절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믿도록 배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금 외로울 것이다. 사람들과 친해진다고 해도 금방 관계가 끝날 것이다. 가정에서 충분치 않아 라고 믿도록 배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찬장이 비어 있다고 느끼거나 항상 빚에 쪼들리고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상황은 항상 더 나빠질 뿐이라고 믿는 가정에서 자란 고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 낙이었는데 어느 날 무릎을 다쳤다. 아는 의사를 모두 찾아다녔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다. 결국 테니스를 영영 칠 수 없게 되었다. 또 다른 고객은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항상 남을 먼저 챙겨주도록 배웠다. 지금 그는 자신의 고객에게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켜주면서도 자신은 빚에 허덕인다. 그는 아직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내가 원래 그래 또는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신념체계로 들어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당신도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 날씨가 왜 이리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가? 날씨가 엉망인 게 아니다. 그냥 비가 올 뿐이다.
우리가 알맞은 옷을 입고 기분을 바꾸면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변화에 대한 거부. 우리 안에 깊게 뿌리박힌 방식이 있다면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자각해야 한다. 변화 과정에 들어서면 그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고 불평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종종 우리는 첫 단계를 내디디면서 방법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너무 쉬워 보이거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싶지 않다. 거부감이 강해서 그 방법을 따라하는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거부 반응이 우리의 치유 과정의 첫 단계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조해하는 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거부감이다. 그것은 배우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감정이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면 그 문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놓칠 수 있다. 다른 방으로 가려면 일어나서 한 걸음씩 움직여 가면 된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다른 방으로 가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변화에 대한 저항감은 미루기 기술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잘 아는 변명들을 보자. 나중에 할래. 지금은 도저히 생각을 못하겠어. 지금은 시간이 없어. 일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아. 지금은 다른 일이 너무 많아. 내일 생각해 볼게.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한번 그대로 해봐야겠네. 또한 저항감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두려움이다.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말이다. 다음의 말을 잘 들어보자.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실패할 거야.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하기 두려워. 결과가 어찌 될지 어떻게 알아? 너무 어렵잖아. 허리를 다칠지도 몰라. 내 이미지가 손상될지도 몰라. 난 자격이 없어. 이 밖에도 예는 얼마든지 많다. 이 가운데 당신이 하는 말이 있는가? 변화하는 방법. 가끔씩 우리가 어떤 방식을 버리려고 할 때 잠시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하는 긍정의 말은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때로는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공하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다. 대인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쓰다가 싸움을 한다.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다가 감기에 걸린다. 우리가 가진 창의력을 펼쳐 보이려다가 해고당한다. 이처럼 때때로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말라. 이것도 치유의 과정일 뿐이다. 강연을 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짝을 지어 이 훈련을 해보게 한다. 꼭 강연회가 아니더라도 거울을 갖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 훈련을 할 수 있다. 가능하면 큰 거울이면 좋겠다.
당신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라. 거울 앞에 서서 눈을 들여다보면서 크게 말하라.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아. 내 의식이 이 상황을 만든 거지. 이제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나의 사고방식을 버릴 거야. 진지하게 이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라. 둘씩 짝을 지어 할 때에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지 짝에게 물어본다. 짝에게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라. 혼자서 할 때에는 진심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거울을 보며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에게 확신을 주어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몰라서 두려워한다. 그들은 확실한 대답을 얻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단지 저항일 뿐이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 좋은 점 한 가지는 우리가 정확한 방법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바라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지혜가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이 해답을 구할 것이고 힘은 그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과거를 놓아버리는 훈련.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머리와 이마, 얼굴의 긴장을 풀어라. 이 책을 읽으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혀와 목,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라. 책을 쥐고 있는 손과 팔의 긴장도 풀면 좋겠다. 이제 상체의 앞쪽과 뒤쪽, 골반의 긴장을 풀어라. 발과 다리의 긴장을 풀어서 호흡을 진정시켜라. 위에 적힌 대로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는가? 그랬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 수 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이제 나는 평안해. 이 훈련을 두세 번 반복하라. 내려놓으면서 편안해지는 감정을 느껴라.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라. 좀 더 훈련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당신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당신이 한 말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당신은 방금 소리내어 한 말을 가만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필요는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생각만 하라.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버리기가 끝난 뒤에는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 나는 모든 가재도구를 팔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해보니 차가 필요했다. 나는 한 번도 차를 사본 적이 없는 데다 값비싼 물건 또한 사본 적이 없어서 할부 구입 자격이 없었다. 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거절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독신 여성이라는 점이 장애로 작용한 것이다. 모아둔 돈을 새 차를 사는데 털어넣고 싶지는 않고 대출받을 길은 없고 공경에 빠졌다. 하지만 나는 처한 상황과 은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단 빌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는 멋진 새 차를 가진다 라는 자기 긍정을 되풀이했다. 그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 차를 사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사업을 하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다. 차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내가 처리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은행원에게 전화해서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로 소개하면서 최고의 보증을 해주었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나는 멋진 새 차를 몰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크게 흥분하지는 않았다. 내가 이 과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 차를 구입하는데 3개월씩이나 걸린 이유는 내가 이전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해 본 적이 없었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떨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이미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변화의 토대가 되어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최소한 한 달간 이 말을 계속하라. 당신이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나 하게 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아주 세세히 그려서 느끼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들어보라. 당신의 새로운 상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라. 반응이 어떻든 간에 담담해지도록 하라.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라. 지식을 넓히기 위해 가능한 많은 방법을 실행하다 보면 결과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없애고 싶었던 것들이 적당한 때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인생에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보너스를 얻게 될 것이다. 정신적인 훈련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뒤에 나는 깜짝 놀라서 기뻐한 적이 있다. 내가 젊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나는 10년 전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 자신과 인생에 대해 웃어 넘겨라.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인생에서 일어난 좋은 일에 감사하라.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기 전에는 뉴스를 듣지 마라. 뉴스에는 갖가지 재앙만 소개될 뿐이니 괜히 뉴스에서 본 내용이 꿈에 나타나게 할 필요는 없다. 꿈속에서는 일이 훨씬 명확하게 펼쳐지므로 자기 전에 꿈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해결책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침까지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다. 평화로운 상태로 잠들어라. 인생은 당신의 편이며 모든 일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형태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라. 지금 하는 일을 고역으로 여기지 마라. 그 일에서 재미를 찾을 수도 있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 모두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용서하고 화를 풀기 위해 애쓰는 과정도 즐거울 수 있다. 나는 고객과 작업을 하면서
가능한 많이 웃을 일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빨리 웃을수록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더 쉽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의식이 확장되는 기분이 든다. 우주는 나의 의식에 들어있는 것만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의식 안에서 창조해낼 수 있다. 이는 마치 우주은행과도 같다. 나의 창조력을 더 많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예금이 늘어난다. 명상, 치료, 긍정적인 확신의 말이 정신적인 예금이 된다. 매일매일 정신적인 예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우리는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돈을 즐겨야 한다. 당신은 돈을 다루는 것이 즐거운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취하는 모든 것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지난주에 돈을 다루면서 즐거움을 느꼈는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 돈이 당신의 인생에서 심각한 주제가 될 필요는 없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라. 돈은 교환 수단이다. 그게 전부다. 돈이 필요 없다면 돈 대신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돈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야 한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부정적인 낡은 생각을 버리고 싶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자기 긍정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 일단 고정수입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정해진 월급과 수입만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우주의 공급에 한계를 그치 마라. 월급과 수입은 하나의 공급로일 뿐이지 공급원은 아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우주뿐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이라고 말하는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자신의 환경을 100% 만족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 환경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것은 왜, 과거가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려 하는지 알아차림이 필요한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과거에 지속된 문제는 내가 온전히 과거를 놓아주고 용서한다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가졌던 생각과 믿음이 지금까지의 오늘을 만들었다면 이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고 믿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 다음 순간과 다음 날, 다음 해를 내 손으로 직접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잘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사랑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내 주변과 나를 치유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 챕터에 나오는 루이스 헤이의 확언을 낭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변화는 내 인생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나는 변화를 환영한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선택한다. 내가 쓰는 말도 바꾸기로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간다. 용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용서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자신이 자유로워진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쁜 일이다. 화를 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오늘을 기분 좋은 경험으로 채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